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시청자 반갑습니다. 저는 차토용입니다. 자, 오늘 증시가 급락이 나왔죠. 정말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한국 증시의 저점 어디인지, 그리고 주식시장 저점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분명히 매수를 언제쯤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현재 증시에서 어떤 매매를 하는 게 좋은 것인가를까지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 그리고 이 영상이 분명히 우리 개인 투자분들에게 앞으로의 계좌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미크론의 이제 이런 미친 확산세 때문에 엄청나게 증시가 좀 빠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 국가에서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고요.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서는 남아공에서 먼저 발견이 되었습니다. 11월 초에 11월 초에 발견됐는데, 델타 변이보다 5배 이상 이제 전이율이 높다라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미크론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2주 이상 걸린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있어요. 오미크론 변이가 이 진단 키트에도 안 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걸리긴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들, 이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진단 키트도 안 걸린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은 좀 오해인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원래 변이가 30개 이상에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약 50개 부분에서 변이가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 5일 정도 걸린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5일 정도 걸린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5배에서 6배 정도 강력하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또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잘 보세요. 이번에 오미크론 때문에 추가 급락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증시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주시장에서 이슈를 분석하는 것은 냉철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그 북한 미사일을 쏘면은 증시가 박살이 났습니다. 증시 박살. 근데 미사일을 자주 쏘다 보니까 증시에서 이제 영향이 없어요. 증시에 영향이 없어집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의 상황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과거의 코로나가 처음 터질 때 증시가 급락이 났잖아요. 2020년 3월 달에. 근데 중요한 게 이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증시는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운 변이 나왔다. 저번에도 새로운 변이 나왔거든요. 나올 때 좀 떨어졌어요. 그치면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변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아닙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이슈는 자주 나온 이슈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의 미사일을 처음 쐈을 때는 증시 박살났고, 두 번째 쐈을 때는 좀 덜 박살났고, 세 번째 쐈을 때는 좀 덜 박살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영향이 적어집니다. 그러다가 미사일을 한 방이 아니고 뭐 선언한 격파를 했다, 뭘 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 그때는 떨어져요. 증시가 당연히 그런 센 게 나와야지 증시에 떨어집니다. 근데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하는 능력들이 생겼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세 저지 능력들이 생겼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미크론 이슈 때문에 이제 증시를 미치도록 빼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는 빠졌지만 앞으로 증시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많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과거 코로나 때처럼 미치도록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미크론 이슈 때문에 증시가 개박살이 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생각이 제가 보기엔 좀 틀렸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증시의 저점은 곧 잡힐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시 저점은 어디인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증시의 저점, 고점을 파악하려면 월봉과 주봉, 큰 숲으로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큰 숲을 이용해서 파악해야 되는데, 증시의 저점과 고점, 그러니까 저점을 잡을 때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잘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틀었는데, 이거 월봉으로 보시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20선 디드니까 올라가죠. 20선 디드니까 또 올라가죠. 10선 디드니까 올라가죠. 20선에 이탈 안 하니까 또 올라가죠. 그러다 20선 이탈하니까 그때부터 폭락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10선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20선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가 나오는 부분이고, 증시의 차트, 증시는 과거 역사를 따라갑니다.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구장창 오르다가 20선 이탈하고 나서 그 다음 60선까지 떨어지죠. 20선 이탈하면 종가상에서 60선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60선 이탈하면 어디까지 떨어지겠습니까? 120선까지 떨어집니다. 120선까지. 한번 보실까요? 잘 보세요. 보시면 여기 60선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120선까지 떨어지죠. 120선 이탈하니까 240선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평선 지지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평선 지지를 보시면 된다. 월봉상에서. 첫 번째, 월봉상에서 이평선 지지를 코스피에서는 보자. 보시면 여기 20선 이탈하고 나서 60선 이탈하고 나서 120선 지지 받았죠.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60선 이탈하니까 120선 지지 받았죠. 올라오죠. 120선 지지 받고 또 올라오죠. 그 120선 이탈하고 나서 다시 재돌파하고 나서 지지 받죠. 그러니까 이평선 지지와 저항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월봉 상태에서. 자, 보세요. 그동안 저항이었던 20월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증시가 근데 이탈해 버렸죠. 다시 한번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급락이 나오면서 24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120선 이탈하니까 240선까지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이평선의 이런 순서대로 지지 라인들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자, 10선을 이탈했으니까 이제 20선이에요. 20선 지지, 20선 이 부근에서 지지가 나올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종가상으로 20선을 이탈한다면 이거는 60선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1차적인 저점을 2750포인트 정도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2750에서 2700포인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가상으로 만약에 20선을 이탈한다. 종가상으로 20선을 만약 이탈을 한다면 월봉상에서 이건 저점은 60선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이평선으로 판단하는 방법.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750부터 좀 더 떨어진다면 2600 사이에서 우리나라 코스피의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저점은 2750포인트부터 많게는 2600포인트 정도까지 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 코스닥 저점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저점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월봉 똑같아요. 월봉상에서 지지와 저항들,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까지 보시면 되는데, 지지와 저항이 910포인트예요. 910포인트. 그 다음에 이평선의 지지가 900포인트입니다. 20선 이탈하면 60선까지 봐야 된다 했죠. 일단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918포인트부터 900포인트 정도가 1차적인 저점 라인대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과거 영상에 어떤 영상을 좀 올려드렸냐면, 한번 볼게요. 증시 저점. 자, 폭락을 알리는 신호,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서 증시의 폭락을 알리는 신호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월봉 상태에서 이런 스토캐스틱과 RSI가 과열권이 나온다면 이거 증시가 향후에 몇 년 뒤라도 1년 뒤 2년 뒤라도 폭락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과거 역사를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었어요. 폭락 나왔죠. 이거 하락 나왔죠. 그 다음에 하락 나왔죠. 이게 월봉 상태이기 때문에 일봉 상태 아닙니다. 월봉이기 때문에 정말 6개월 1년 동안 하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번에도 신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반등일 뿐이라는 거예요. 증시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반등일 뿐이다. 제 생각에는 증시의 저점은 잡히고 또 올라가겠지만 그 올라간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반등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중장기 추세는 하락 추세로 넘어가고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개인 투자분들이 듣기에는 짜증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 저점은 단기적으로는 2750포인트부터 2600포인트까지 넉넉하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저점은 918포인트부터 91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저기 이탈한다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저점대가 60선 월봉상 60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이탈한다면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주식시장의 저점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토캐스틱과 RSI를 이용해서 증시의 고점과 저점을 파악하라고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증시가 저점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를 예측하려면 스토캐스틱과 RSI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스토캐스틱의 지표는 25, 66이고요. 그 다음 RSI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입니다. 12. 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과거 역사를 좀 보시면 RSI에서 파란색 구간이 나온다면 저점을 찍어요. 파란색 구간 나온다면 일단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저점을 찍습니다. 파란색 구간 나오면 저점을 찍어요. 이렇게. 파란색 구간 나오면 저점을 찍고 올라갑니다. 파란색 구간 나오면 저점을 찍고 올라갑니다. 파란색 구간 나오면은 저점을 찍고 올라갑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스토캐스틱과 함께 파란색이 같이 나와버린다면 확률이 더 높아요. 확률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증시가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예측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 투자들이 그냥 예측하지 마시고 이런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예측을 한다면 조금 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세요. 과거에 RSI랑 스토캐스틱이 같이 파란색이 나왔던 구간들 보겠습니다. 증시에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증시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단 반등이 나온 수준이에요. 전체적인 추세가 하락 추세이고 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자, 스토캐스틱과 RSI 같은 경우에서는 이 지금 구간이 많이 떨어진 구간이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추세가 상방으로 돌아섰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추세를 나타낸 지표가 아니고 변동성, 지금 구간이 저점이 아니다, 단기적인 저점이 아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오늘 고점 대비 저점이 거의 4% 빠졌거든요. 어때요 지금? 일봉상 스토캐스틱 신호 나와요? 안 나옵니다. RSI 신호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아직. 이거 내일도 이렇게 반등 살짝 할 수 있겠지만 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언제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냐? 스토캐스틱 신호가 파란색 신호 나올 때, 그 다음 RSI 파란 신호가 나올 때, 이때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수. 이때 매수를 하시면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저점 예측하는 것들 믿지 마시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런 지표, 간단한 지표만 활용해서 떨어지는 것들, 어디가 저점인지 이런 것을 혼자 예측을 해보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공부이고 하나의 경험입니다.
보세요. 파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올라갔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 보시면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떻게 하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보세요. 5일선 맞고 계속 떨어지죠. 파란색 신호 나왔죠. 근데 5일선도 돌파 못하고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5일선을 돌파한다? 이때 돌파한다는 것은 그만큼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동안 돌파 못했던 이평선들 돌파한다는 것은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매매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올라가죠. 이렇게. 그죠?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도 겁나 빠지고 있어요. 신호도 안 나왔습니다.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 무슨 외국인들이 뭐 선물을 뭐 했고 이런 거 예측하지 마십시오. 일봉상, 주봉상, 월봉상, 특히 단기 저점은 일봉상에서 보셔야 됩니다. 일봉상 봤을 때 스토캐스틱과 RSI가 이렇게 신호가 나온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과 RSI가 신호 나온다면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더 떨어져야 돼요. 아직까지는. 아시겠죠? 그럼 우리 시험원들 이제 나는 반등 나온 종목을 사고 싶다 하신다면 이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과거에도 신호가 나오고 나서 급등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예측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시장 저점을 예측하는 방법은 RSI와 스토캐스틱을 이용하자. 근데 다만 추세 전환은 잡아낼 수 없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이거는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세 전환을 잡아내는 게 아니고 단기적인 저점을 잡아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현재 증시에서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서 이걸 올렸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평생 써먹는 단타매매법 두 번째, 이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 이거를 제가 영상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는 낙폭과대,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언제 타이밍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꼭 보셔서 꼭 그 선을 라인을 설정해서 낙폭과대 매매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낙폭과대가 걸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시장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수익 내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4년 동안 제가 굉장히 많이 돈을 많이 잃었거든요. 제가 트레이더 한 지 13년째인데 4년 동안 많이 잃었습니다. 우리 시험들도 많이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지금 그런 시간들 이겨내고 이런 계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원금이 이제 1억짜리 계좌가 2개, 단타 계좌 2개 1억짜리를 운영하는데, 보시면 하나는 34% 3,400만원 수익 났고요. 나머지 하나는 지금 4,800만원 수익 났죠. 15일부터 30일까지 봤을 때, 15일부터 30일까지 원금 대비 그럼 2억이면 제가 8,400만원 수익 났으니까 원금 대비 42% 수익 났습니다. 단 몇 거래일 만에, 단 8거래일 만에 이렇게 수익 낼 수 있거든요. 자, 증시가 급락하면 낙폭과대 매매로 꼭 하시면 됩니다. 낙폭과대 매매. 그래서 지금 증시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 아까 방금 이 영상 있죠? 저점, 그러니까 낙폭과대 매매를 하신다면 정말로 단기간에 10%, 20%, 30%까지 급등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꼭꼭꼭 보셔서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시장은 오미크론 때문에 증시가 박살이 났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가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스토캐스틱과 RSI에서 저점 지수가 안 나왔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맞다. 근데 지금 미국 증시 딱 봤을 때, 미국 증시를 볼게요. 미국 증시도 똑같이 RSI 이런 걸로 해보세요. 이런 걸로 해보시면,
자, 일봉 상태에서 RSI가 여기 RSI 8이거든요. 8인데 파란색 신호 나오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 신호 나오고 있거든요. 스토캐스트가 같이 나오면 좀 더 확률이 높은데 일단 RSI에 파란색 신호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주봉상 보시면 자 보세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RSI의 지표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보세요. 과거에도 RSI 지표 나오니까 올라가죠. 지표 나오니까 올라가죠.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 신호가 안 났거든요. 신호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우리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서 매매하는 게 좀 낫고 코스피 종목들에서 낙폭과대 종목들을 찾으셔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낙폭과대 매매를 하는 방법 그리고 플러스 낙폭과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영상까지 꼭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RSI, 스토캐스틱 이런 지표들 꼭 같이 이용해 보셔서 저점에서 잘 투자를 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월봉상에서 20선 부근이 저점 라인대인데 주봉 상태에서는 RSI에 파란색 신호 나오고 있네. 뭐야? 20선에서 급반등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20선을 만약 이탈한다 하더라도 2600포인트 안에서는 코스피는 쭉 한번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훨씬 나은 구간이다. 그래서 코스피 종목으로 골라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번 영상 때 낙폭과대 매매할 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선정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아까 이 현재 증시에서 해야 될 매매 아까 제 영상 참고를 했죠. 꼭 보십시오. 그래서 RSI와 스토캐스틱을 같이 접목해서 한번 저점을 잡아보시면서 증시의 저점을 잡아보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차트 영웅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